반갑습니다. 우리 우등생 4학년 친구들 모두 모이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 2단원의 내용 정리할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지금 문제풀이 해볼 건데 문제 풀기 전에 2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내용 뭐였니? 설명하는 말을 듣고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 주의할 점. 네, 요거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읽기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여러 가지 사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사전을 찾아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중요한 내용 정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가요. 지금부터 이어질 겁니다. 문제풀이 잘 보실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문제,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죠. 설명하는 말을 들을 때 주의할 점은 우리 듣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듣는 목적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잘 메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듣는다 잘못됐고 쉬운 부분만 선택해서 들어도 안 되겠죠, 여러분. 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자랑하면서 듣게 되면은 집중을 못해서 중요한 내용 놓칠 수가 있겠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서 듣는다도 잘못됐어요. 의논을 하시려면 다 듣고 나서 의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 기억하시고요. 다음 2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다음은 이복순 할머니의 무엇에 대해 주의하며 들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복순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김밥 할머니로 더 유명합니다. 이복순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어렵게 김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0년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50억 원대의 재산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려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심화가 할머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할머니께서 남을 도와서 베푼 그 선행, 할머니께서 좋은 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나이, 생김새, 태어난 곳, 즐겨 입은 옷 모두 아니고요. 남을 도와준 일 5번이 되겠네요. 정답 5번 썼습니다. 네, 이복순 할머니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글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복순 할머니께서 정말 참 좋은 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들, 아름다운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우리 교재 넘겨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사전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전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궁금한 것이 생겼어. 부랴부랴. 낱말 뜻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되죠? 국어사전에서 찾았어요. 매우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게 그렇다면 부랴부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일까? 원래 뜻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단 말이야. 부랴부랴란 어떤 뜻에서 나왔을까? 자, 이게 궁금하면 무슨 사전을 보셔야 될까요? 우리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나,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전은 우리말 유래사전이 되겠죠? 부랴부랴가 줄어서 된 말로 불이 났을 때 서두르는 듯이 매우 급한 일로 서두른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랬네요. 우리말 유래사전 정답 찾아볼게요. 식물도감은 식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 한자 사전, 한자 뜻
알고 싶을 때, 또 백과사전은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속담사전은 속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5번 우리말 유래사전 정답이 5번에 나오네요. 네, 우리말이 어디서 왔는지 원래의 뜻을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말 유래사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나 배운 거 있죠? 시침이 때다. 이것도 어디에서 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와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다음은 제비에 관한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정리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자. 제비에 관한 글이긴 한데 제비의 무엇인지. 논에 가서 진흙을 으깨어 한 입 물고 날라다가 벽에 차곡차곡 붙여 둥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제비가 집 짓고 있어요. 둥지 만들고 있죠. 진흙 사이사이에 지푸라기를 끼워 넣고 침을 섞어 잘 달라붙게 하여 야물게 만듭니다. 일주일이면 온폭한 접시나 깔때기 모양을 한 집이 완성됩니다. 제비의 집 짓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얘기를 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제비의 집을 짓는 방법 1번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제비가 집에서 하는 일 안 나왔잖아. 또 새끼를 키우는 방법도 나오지 않았고 강남으로 가는 까닭도 안 나왔고 새집을 좋아하는 까닭도 아니고 제비가 집을 짓는 방법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제비가요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참 영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대요. 제비가 집 지을 때 진흙을 이렇게 날라다가 붙인다고 했잖니. 근데 그 진흙이 마르기도 전에 계속 덧붙이기만 하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진흙 붙이는 속도를 알아서 조절을 한대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막 끼워 넣는 것만 봐도 집을 참 튼튼하게 잘 만드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로 가볼게요. 시험에 잘 틀리는 문제, 우리 1번부터 2번 문제는요. 여러 고장의 축제에 관한 내용을 쭉 읽고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야 되겠어요. 먼저 가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축제는 이천 도자기 축제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는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도자기 축제는 5월과 6월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립니다. 자, 여기 한번 줄 쳐볼게요. 축제가 열리는 때와 곳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축제를 하는 까닭은 위에 나와 있죠? 도자기 축제에서는 도자기 발굴 체험, 도자기 수레타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천 도자기 축제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나로 가보죠. 두 번째 축제는 뭐냐 하면은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가 온전히 전승되어 온 안동 문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함과 탈춤의 신명을 알리기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는 까닭이 나와 있네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안동 시내 탈춤공원 하회마을에서 열립니다. 여기도 때와 곳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이어서 볼까요? 글, 가를 읽고 이천 도자기 축제가 열리는 때에 대하여 정리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줄 치면서 써봤죠. 해마다 도자기 축제는 5월과 6월 사이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대로 찾아서 정리를 잘 해야죠. 5월과 6월 사이에 열린다. 정답 1번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 여러 고장의 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글이잖아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언제 열리는 축제인지 또 어디에서 열리는 축제인지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축제가 왜 열리는지 그 까닭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행사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은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은 글 나를 읽고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의 무엇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까? 무엇을 정리했는지 읽어볼까?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은 다양한 문화가 온전히 전승되어 온 안동 문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고유함과 탈춤의 신명을 알리기 위하여 열린다 그랬네. 그러면 축제를 하는 까닭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축제를 하는 까닭을 정리했네요. 역사 아니고 때와 곳 아니고 열리는 행사도 아니고 여기 5번의 정답 보이죠? 축제를 하는 까닭. 네, 이렇게 정답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고 나서는 중요한 내용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다들 파악하셨죠? 이제 넘어와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응원 문화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은 대한민국의 응원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한 박사님이 또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내용도 또 이어집니다. 가와 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볼게요. 대한민국은 응원을 할 때 주로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응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색깔. 다음, 빨간색은 열정을 나타내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응원 구호는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등이 있으며 응원단 전체가 하나가 되어 어깨동무를 하거나 흥겹게 춤을 춥니다. 이거는 응원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여러 나라의 응원 문화에 대해서 글을 읽고 정리할 때에는요. 이렇게 나라별로 먼저 대한민국의 응원 색깔, 응원 구호, 응원 모습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네덜란드의 응원 색깔, 응원 구호, 응원 모습. 자,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된다. 다음으로 나로 갈게요. 유일한 박사님께서는 9살의 나이로 미국에 건너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낸 분입니다. 박사님의 원래 이름은 유일형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일한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하여 일생을 국민 건강에 힘쓰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이어서 볼까요? 글 가와 나와 같은 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며 듣는다. 이거는 이야기 읽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2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며 듣는다. 맞죠?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색이 무엇인지, 응원 구호가 무엇인지, 응원 모습이 무엇인지 정리해봤고요. 또 유일한 박사님 내용을 쭉 읽고 나서는 여러분들 유일한 박사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그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옆 친구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는 것도 나쁜 태도죠. 또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찾아가며 듣는다. 이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4번과 5번 문제에 이어서 풀어볼 건데요. 가와 나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4번 문제예요. 글 가는 어느 나라의 응원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지 쓰시오. 어느 나라였나요?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탁 네모 쳐가지고 우리가 나라 이름 대한민국에 표시해 두었죠? 대한민국이라고 써주시면 정답 되겠고요. 5번 문제. 글 나의 중요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유일한 박사님의 가족 아니고요. 나이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지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유일한 박사님께서 사시는 곳 아니고요. 유일한 박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신 일. 그렇죠. 이걸 정리해야 된다. 정답 5번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유일한 박사님께서 이 유한양행